자, 오늘 장중에 SK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6%대까지 곤두박질 치면서 간담선을 하셨던 분들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 지금 시간이 오후 7시가 이제 막 넘어가고 있는데 장막판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후장 들어서면서 세력들이 보란듯이 강력하게 아랫꼬리를 쫙 말아 올려주고 있죠. 자, 이제 끝난 건가? 손절을 해야 되나? 개미들의 패닉셀링이 나오기 좋은 그 자리에서 한번 저점을 툭 하고 깨버리더니 140만 원이라는 가격에서 기가 막히게 지금 반등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제가 어제 SK 하이닉스 저가 흐름 어떻게 미리 예측을 해드렸습니까? 오늘 시가가 155만 원 위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면 내동매매하지 마시고 장중에 140만 원대 부근까지 훅 밀렸다가 거기서 전환점을 맞이할 거니까 편하게 기다리셔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자, 화면 보시면 자, 오늘 장중의 고가가 154만 2천 원이에요. 결국 155만 원을 넘기지 못했고 제가 보는 맥점에서 딱 저항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정중 저가 얼마입니까? 140만 9천 원이라는 거죠. 정확히 제가 말씀드린 무리해서 매수하지 말고 140만 원이 지지가 될 거니까 그 맥점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현재 반등이 터져나오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그 공포의 자리에서 정확하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그죠?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려 4%대 급등을 해주면서 돌려 세웠다는 거죠. 제가 맞췄다고 자랑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시장은 철저하게 세력들의 계산대로 움직이고 있고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철저한 기계적인 맥점으로 대응을 해야지만 세력들에게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신 건 이거겠죠? 그럼 이 140만 원을 찍었으니까 이제 진짜 상승 전환을 하는 것이냐?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다음 주 운명을 결정지을 월요일 가격 흐름 다시 한번 소름 돋게 예측해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SK 하이닉스 주주님들 오늘 하루 마음고생 참 많으셨을 텐데 우리가 언제까지 이 악랄한 세력들 장난질에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 공포에 질리지 않고 끝까지 기계적으로 따라가겠다는 의미로 댓글창에 딱 두 글자 대응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멘탈 꽉 잡고 집중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힘이 나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핵심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그럼 오늘 이렇게 흔드는 자리가 진짜 이제 저점을 찍은 거냐? 네, 저는 차분하게 이 140만 원이란 가격 제가 정확히 찍어드렸죠. 이 자리가 오늘의 이제 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드렸던 내용이 있죠. 현재 구간 주가가 이렇게 지루하게 옆으로 기어가는 기간 조정을 보일 수는 있지만 그 조정이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 주가는 반드시 다시 한번 이 상방으로 턴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현재 작은 파동이 1차 상승으로 진행이 된 거고 지금은 그 상승폭을 소화하는 조정 파동이 만들어지고 있다라 짚어드렸는데요. 자, 그 흔들기의 조정은 오늘 정확하게 A, B, C 파동의 형태로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세력들이 참 이렇게나 악랄하고 계산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식적으로 지난번 이 끔찍했던 찐바닥에서 용기 내서 매수한 투자자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 바닥에서 타점을 놓치신 분들은 그 다음날 이제 시초가에서 따라가신 분들이 정말 많았을 겁니다. 자, 그럼 세력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이제 주가를 바로 시원하게 올려버리게 되면 따라붙은 개미들을 다 데리고 가면서 수익을 내는 꼴이 되기 때문에 바로 그때 얌체 같은 이 단타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한 세력들이 고의로 발생시키는 게 바로 A, B, C 조정파동이에요. 시가에 뛰어들었던 사람들, 자, 초반에 이제 주가가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티니까 내 판단이 맞았구나 하면서 좋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세력들이 주가를 안 올리고 이렇게 옆으로 지루하게 끌어버리는 거죠. 피말리는 바로 시간 조정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보통 어디에 자동 로스컷을 걸어둡니까? 자기가 이제 매수한 가격이나 아니면 차트상 직전 저점 라인대에서 대부분 이제 손절 라인을 빡빡하게 걸어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들이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그 심리적인 지지 라인을 지금처럼 이렇게 툭 하고 깨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개인들의 단타 물량, 손절 물량들이 우르르 터지면서 이렇게 투매로 터져 나오는 거죠. 그걸 바로 밑에서 입 벌리고 다 받아 먹은 다음에 보란듯이 차트를 이렇게 기습적으로 돌려 세워 버리는 겁니다. 아주 악랄한 거죠. 아니, 정규장 내내 밀더니 왜 정규장을 냅두고 넥스트 오르스에서 올리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정규장에서 정말 다 죽여버리고 기습으로 지금 전환을 만든 거죠. 자, 그럼 A, B, C 파동 그 뒤에는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럼 제가 말한 이
N자형의 형태로 상승이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40만원 세력과 전부 다 계산을 해가지고 미리 다 시나리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파동이 정말 최소 20일 이동평균선까지는 터치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최근의 고점 자리죠. 여러분들 보시면 직전 고점 자리. 그래서 넘어가는 파동도 전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자리에서 저는 182만원이라는 목표가를 먼저 찍어 드리겠습니다. 왜 182만 원이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과대낙폭이 발생이 되면 정말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3분의 1 지점까지는 올라와 줘야 돼요. 183만 원이네요. 만원짜리 차이인데 이렇게 183만 원까지는 최소한은 올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최소 반등치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 반등까지 온 걸 보고 이제 또 다음 주 대응을 할 건데, 자,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올라오더라도 이 앞전의 상승처럼 바로 이렇게 상한가를 가는 아주 빠른 상승보다는 며칠 좀 시간 텀을 두면서 이렇게 2, 3일 시간 텀을 두면서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들이 맨날 하는 게 이겁니다. 상승을 한번 못 따라오게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갭으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러면 다 아무도 못 사요. 갭으로 만들어 놓고 시간 조정으로 다 털어버리고 저점 깨버리고, 그죠?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단식 상승 아니면 이렇게 N자형 파동 이런 게 이제 터져 나오는 거예요, 바닥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 이 N자형 파동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이대로 이제 또 다시 한번 SK하이닉스가 쭉쭉쭉 이렇게 고점으로 갱신하는 파동이 진행이 되냐, 이렇게 절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해드리는 거는 300만 원에서 여러분들에게 엑시트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 하락 추세대 거래를 해왔고, 우리 저점 및 투매가 터질 때 제가 이제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기술적 반등 파동이다. 자, 그 뒤에는 다시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 폭이 큰 폭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에서 개인들의 심리는 어떤 거냐면, 자, 반등이 지금 이제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차피 이 앞전에 물린 사람들은 탈출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매도가 나왔다고 해서 아무도 손절 안 하고 있죠. 오히려 계속해서 개인들은 10조를 팔았던 거를 지금 단 5거래일 만에 오히려 지금 더 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자, 개인들이 팔 때는 언제냐면 SK하이닉스는 못 가는데 이제 다른 종목들이 엄청나게 갈 때입니다. 그게 바로 제가 코스닥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코스피의 약세, 코스닥의 강세. 코스피는 21선을 못 넘었지만 코스닥은 21선을 넘겼다. 그래서 하이닉스가 그 구간에서 이제 빌빌거리는데 새로운 테마도 생기고 순환매가 돌다 보면, 그럼 그때 이제 SK하이닉스를 매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루한 박스를 그려버리면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지쳐서 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세력들이 노리는 하나의 시나리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격을 짚어드리고 앞으로의 움직임들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포지션 역시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일정 부분 상승이 나오면, 지금 박스권의 고점이 정확히 찍힌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고점이 찍히면 우리는 정확하게 SK하이닉스 박스 거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박스권이 뭡니까? 박스를 하나 두고 위아래로 주가를 엄청 흔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에서 횡보가 나올 거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냥 보유만 하고 있게 되면 주가도 제자리 걸음이고 계좌도 제자리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박스권이면 시간만 끌고 가면은 다시 전환을 하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 조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현재 어마무시한 이 낙폭이 지금 7월 달부터 해서 이제 8월 1개월 나왔잖아요. 1개월. 정말 짧게 나와도 3개월이고 더 길게 나오면 6개월도 나와요, 여러분들. 그 이상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서 전부 다 털려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간에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꼭 한번 이렇게 공포를 주고 그리고 올려요. 상당히 버티기 힘든 구조란 겁니다. 저도 이 SK하이닉스 추세 때는 여러분들에게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장의 성질이 완벽하게 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빨리 캐치한 사람은 살아남는 거고, 아니면 다시 개미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괜한 이 공포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의 팩트라는 겁니다. 자,
ETF가 사라지면서 레버리지에 제한을 두니까 호스닥이 살아나고 자금 순환이 발생하고요. 하이닉스도 변동성이 이제 과거만치 나오진 않습니다. 이 변동성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래량도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아주 지루한 박스권을 그리게 된다. 뜨거웠던 대세 상승장이 마무리가 되고 끔찍했던 하락장이 지금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면서 그 뒤에는 항상 예외 없이 세력들이 개인들의 피를 말리는 아주 지루한 시간 조정이 발생한다는 거, 이 진리를 우리가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징글징글한 시간 조정 장세에서 당장 우리가 이제 포지션을 어떻게 잡고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이 부분 이제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자, 집중해주세요. 자, 제가 앞서 182만 원이라는 단기 목표가를 딱 찍어 드렸지만 주가가 그 자리까지 다이렉트로 무조건 이렇게 날아간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 과정 속에서도 대응이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 저는 일단 우리 SK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제가 보는 이 핵심 맥점, 오늘도 지금 돌파가 안 나온 상황이긴 한데 돌파를 만들어 낼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다음에 나오는 상승은 지난 이 폭등장 때처럼 하루에 30%씩 가는 미친 듯이 강하게 쏘는 자리가 아니라 천천히 오른다고 했죠. 이렇게 맥점을 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가가 올라오게 되면 제가 보는 맥점 밴드를 단단하게 타고 올라오면서 상방 시세를 유지를 해줄 건데,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될 전략은 아주 기계적이라는 거죠. 자, 공포 찐바닥에서 우리가 매수를 했고, 그죠? 그러고 나서 박스를 봤는데 이 맥점이 깨지는 라인에서 비중 관리를 잘 하시라고 짚어드렸던 거 다 기억하시죠? 자, 이 다음 파동의 대응 논리도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맥점을 타고 가던 주가가 어느 순간 세력들의 엇박자 매도세에 의해서 맥점을 툭 하고 깨버리게 되면, 그럼 넉넉히 우리가 쳐다보면서 물리는 게 아니라 기계적으로 엑시트를 해서 다시 빵빵하게 현금을 만들어 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가가 다시 한번 바닥을 다지는 오늘과 같은 자리가 되겠죠. 이런 지지점 그리고 돌파에 대한 예측 자리가 발생이 되면 그때 다시 우리는 매수를 꽂아놓고 또 칼같이 계속 이 반복된 깨짐의 흐름이 나왔을 때는 팔고 나오는 거죠. 자, 이게 이미 우리가 이 앞서 상승장에서 거래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상승이 나오고 밴드를 타고 가면 주가를 우리가 가져가기 때문에 여기는 홀딩 구간이 되는데, 깨지면은 항상 이 엑시트를 해야 됩니다. 자, 돌파를 하면 다시 매수를 하죠. 끌고 가는 구간은 우리가 홀딩을 해요. 깨지면 엑시트를 하고, 이걸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고 가면 또 홀딩을 하고요. 다만 이 앞의 장과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뭐겠어요? 지금은 쭉쭉 뻗어가는 대세 상승장이 아니라 세력들이 박스권 안에서 이제 위아래로 흔드는 장세가 나올 거기 때문에 그 사고 파는 대응의 템포가 과거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획획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머리로는 이 심플한 원리를 다 이해하셨어도 막상 다음 주 본장이 딱 열리고 호가창이 미친 듯이 널뛰기 시작하고 이 빠른 템포를 혼자서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게 절대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절대 마음처럼 안 되실 겁니다. 자, 오늘만 보더라도 머리로는 제가 말씀드렸죠. 기다려야 된다고. 그런데 당장 눈앞에서 주가가 휙휙 움직이면 감정이 섞이고 포모가 올라오면서 나도 모르게 매수 버튼에 손이 나가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죠. 제가 영상에서 분명히 140만 원 부분 올 때까지 내동매매하지 말고 편하게 기다리시라고 정확하게 맥점 가격을 다 짚어드렸어도, 그런데 그 몇 시간을 못 기다리시고 아침에 주가가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흐름이 나오니까 흥분해가지고 돌파한 줄 알고 분명히 이 꼭대기에서 덜컥 추격 매수하신 분들, 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 또 분명히 계실 겁니다. 제가 늘 입이 닳도록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피 같은 돈이 걸린 이 실전 매매에서 감정을 섞이는 순간 무조건 이 세력들의 엇박자 장난질에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SK하이닉스 바닥은 잡혔고, 여러분들 멘탈을 박살낼 이 지독한 박스권 흔들기가 다시 한번 또 시작이 될 건데, 이 심리전 진짜 혼자 버티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방송에서 분명히 경고해드렸죠. 이런 흔들기 장세에서 세력하고 엇박자 타기 시작하면 계좌 녹아내리는 거 정말 한순간입니다. 올라갈 때 추격 매수 해버리는데 저항 맞고 밀려버린다니까요, 여러분들. 저점 지지일 줄 알고 매수했는데 오늘 같은 이 틈에 떨어지면, 자, 이렇게 딱 두세 번만 엇박자 타보시면 피 같은 내원금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호가창 보면서 혼자 속 끓이지 마시고, 자, 직장 다니시고 장사하시느라 본업에 바쁘신 우리 주님들, 자, 장중에 이거 계속 쳐다만 보고 있을 순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140만 원이라는 소름 돋는 타점 잡아드린 것처럼 앞으로 세력들이 어디서 흔들고 어디서 끌어올릴지 제 머릿속엔 이미 시나리오가 전부 다 짜 있다는 거죠. 자, 일하시느라고 차트 볼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제가 보내드리는 문자 신호대로만 기계적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주식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번호까지 망치시면 절대 안 되죠. 복잡한 차트 분석과 피말리는 이 세력들의 심리전은 제가
대신 다 해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문자에 가격을 제가 찍힌 거 그것만 확인하시고 편하게 매수 매도 버튼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저와 함께 세력의 패턴을 철저하게 역이용해서 이 박스권 파동에서 수익을 완벽하게 지금 극대화하실 분들은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자,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번호 하나하나 전부 다 저장을 해뒀다가 세력들이 페이크를 주면서 흔들기를 들어올 때 혹은 정확하게 익절을 해야 되는 그 타점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본업 중이시더라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 실시간 맥점 타점 문자로 정확하게 쏴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 피 같은 계좌 기계적으로 지켜내시길 바라면서 지금 바로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 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받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이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